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 구민 여러분, 동작을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과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저는 4년 전 천직이라 여겼던 법관직을 내려놓고 오로지 사법개혁을 입법부에서 이루고자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절실한 요청을 받고 낙선까지 각오하고 험지라는 동작을에 나가 싸워서 상대 나경원 후보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의 온갖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의 융단 폭격을 받고 마치 기름 튀는 프라이팬에 볶이는 고통을 겪었지만 참아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19년간 제가 쌓아왔던 법조 경험과 개혁 정신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고 온갖 반대와 왕따에 부딪히면서도 검찰 개혁을 하고자 앞장섰고 사법 개혁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작을의 흑석동 고등학교를 신설 추진하였고 사당에 100억 원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유치했으며 최근에는 650억 원이 넘는 동작경찰서 재건축 등의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시장 모퉁이에서 길거리에서 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던 동작 주민분들의 미소와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걷지 못하던 어머니와 방 한 칸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았던 가난과 그 가난 속에서도 꽃피던 따뜻함은 저로 하여금 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3번의 선거에서 동작을은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과 아파트 주민분들의 실망과 외면으로 지난 대선에서 거의 10%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작년 8월 이후부터는 동작을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분 오열되었던 당원분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다시 한번 총선 승리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지역이 원래 아니라서 경선이 원칙인 동작을에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의 후보들을 위한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기사들이 나면서 지역구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저의 지지율이 덩달아 떨어지고 당원분들께서도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태 파악을 해봤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당 지도부는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에서 민주당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버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원분들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음에도 계속 눈 가리고 아웅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후회하는지 그 이유는 머지않아 곧 밝혀질 것이고 또한 이미 적지 않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고 그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선 패배 직후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 검찰개혁 2달 내에 해야 된다고 건의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 당 혁신위원장의 인사 실패로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동작을의 수해 때에도 지역에 와달라는 저의 요청에 이재명 대표는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험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지를 도와주기는커녕 흔들어대고 억지스러운 말로 모함하며 밀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리더의 최대 덕목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리더십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직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비인간적인 비열함, 배신, 무능함,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내치는 비정함,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약자들에게 떠넘겨버리는 불의함을 민주당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자고 말할 용기조차 없다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만큼 공정함이 살아 있어야 되고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개파 이익이나 자신의 자리가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처음 보는 저를 믿어주시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지역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는 영원히 제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오늘의 이 무너짐이 민주주의와 개혁이 성공하는 새로운 당이 탄생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의원님, 일단 그 전략선거구로 지정되기 전에 지도부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으셨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도 연락을 못 받고 혹시 그러면은 그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하신 건가요? 아니, 기자 여러분들이 그 빽불 요약한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민주주의와 개혁이 성공하는 새로운 당이 탄생하는 씨앗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좀 행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저를 믿고 4년 전에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당원 여러분, 지역구민 여러분들께는 제가 탈당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지금부터 생각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당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으신 건가요? 아직 다른 당에 가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동작을이 그 민주당 당원들께는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제가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지는 계속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서울 동작을의 추미애 전 장관 전략 공천 가능성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입장 있으실까요? 최근에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그 추미애 씨는 거의 뭐 10% 차이 나는 걸로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아무리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추미애 씨를 공천하는 게 명분이 없는 거죠. 네. 지역 청년 의원들이 탈당을 말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 청년 의원들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며칠 전에 의총장에서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렵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해서 굉장히 쓴소리들을 처음으로 직원들을 우리 의원들께서 용기 내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채로 언로가 막혀버리고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라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의원들을 사실은 제가 민주당을 나가지 말라, 무조건 당이 잘하든 말든 나가지 말라는 거는 청년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이어야 나가지 말라고 제가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헌신한 청년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저조차 우리 청년들한테 할 말이 없어서 당에 어떻게 해달라고 말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만 청년들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에서 배탄공 판결 언급하셨는데 언급하신 이유가 좀 사실은 제가 이 선으로 물러날 이재명 당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 당의 당대표, 특히 총선을 이끌어야 될 당대표가 그 판결에 의하면 너무나 이 결과가 너무나 좀 보여서 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중도 이상의 많은 분들은 그 판결문을 보고 이미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서울 총선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표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총선 지휘를 다른 사람이 좀 하고 그분은 조금 물러나 있어야 그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고, 그게 또 당대표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충원을 한 건데, 그것마저도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혹시 탈당 관련해서 뭐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면 공복을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그건 하시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전용기 의원도 그렇고 이상원 의원님도 그렇고 당에 헌신하신, 그러니까 험지에서 헌신하신 이상원 의원님, 그리고 청년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그 전용기 의원을 그렇게 내쳐버리는 공천을 하는 거는 그거는 민주당에 더 이상 그런 헌신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누구가 민주당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찌됐건 동작을 여론조사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보다도 더 잘 나왔는데, 이번에 왜 그러면 전략선거구로 좀 지도부에서 지정을 했다고 좀 보시는지. 네, 저는 사실 작년 8월 시당 여론조사에서 2%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거기는 1, 2%가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내 4월 10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제가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고, 당원들도 굉장히 직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저를 내모는 거는 분명히 어떤 모략이나 사감들이 작동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무관위 평가에 승복하지 못해서 탈당하는 건 아니냐고. 저는 지금 공관위가 지금 동작을이라는 지역구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파악을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동작을 지역구는 굉장히 험지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중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런 특성이 있는 험지 지역구에 어떤 사람을 넣어야 민주당이 이기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현명한 선택 이런 게 없는, 지금 말하자면 무능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승복을 못하는 겁니다. 의원님 어떤 방식으로든 동작을에는 이번 총선에 나오시는 거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너무나 어이없는 전략 공천을 한다면, 그렇다면 동작을해서 많은 저를 지지했던 주민분들과 당원분들이 승리의 길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라도 떼어달라 하면 하는 거고, 그거는 아마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저는 그분들의 애정과 노력을 끝까지 제가 지키고 존중할 의향이 있습니다.